척추관 협착증 어떠한 질환이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말 그대로 척추관이라는 터널 모양의 관 속에 있는 신경이 졸리는 병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 협착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척추의 간단한 이제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척추의 기본 구조입니다. 척추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뼈 두 개와 뼈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디스크라는 관절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 다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저 앞쪽에 있는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앞쪽에 있는 요 디스크가 여기에 이 디스크에 해당을 하고요. 이 뒤쪽에 요 척추관이라는 터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뇌에서부터 이어진 신경이 이제 엉치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얇게 보이는 얇은 띠 모양의 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황색인대라는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정상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관 안에 신경이 눌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쭉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대가 두툼해지면서 신경을 앞쪽으로 저희 목 조르듯이 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MRI 사진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정상이고요. 원래는 아까 이 신경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아까 두꺼워졌던 인대가 이렇게 MRI 상에서는 검게 V자 모양으로 띠 형태를 이루게 돼서 신경을 이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정상 신경 부분과 협착증이 있는 신경 부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신경은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커다란 드럼통 안에 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국수다발 같은 신경 다발들이 둥둥 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야 되고요. 요 단면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MRI 상에서 요 물에 해당하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잘 관찰이 돼야 되고요. 이 신경 다발 잘린 단면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잘 퍼져 있는 게 관찰이 돼야 이제 정상 신경이고요.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은 이 신경 자체가 주위에서 이렇게 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물 흐르는 흐름이 아예 끊겨서 보이지 않게 되고 신경 다발들도 이렇게 퍼져서 보이던 게 이제 뭉쳐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은 저희 자전거 타이어 같이 쓰면 쓸수록 닳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든다든지 자세가 평상시에 안 좋다든지 젊었을 때 무리해서 허리를 많이 써서 힘든 일을 많이 한 경우에 좀 더 빨리 퇴행이 되고요. 퇴행이 됐을 때 이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상 척추에서 협착증이 진행되는 데까지 어떤 단계가 이제 생기는지를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정상 MRI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뼈 두 개와 정상 디스크가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있고 뒤로 내려가는 게 이제 정상 신경입니다. 디스크는 원래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고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으로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요 사진이고요. 요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 이제 뼈랑 뼈가 있고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앞쪽에서 척추를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의 큰 역할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요 황색인대는 원래 병적인 구조물은 아니고 뒤쪽에서 신경을 보호하고 척추를 뒤쪽에서 안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상 이제 척추가 퇴행이 되면은 이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선 디스크가 먼저 닳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닳는 병은 젊은 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세고요. 디스크가 닳으면 저희 피부가 이제 늙으면은 수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탄력이 줄고 쪼글쪼글해지듯이 디스크도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MRI 상에서 수분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력성이 줄기 때문에 뼈랑 뼈를 잘 지지를 못해주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요. 저희가 햄버거를 누르면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이제 밖으로 삐져 나오듯이 디스크도 이 신경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퇴행이 되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 자체가 뼈랑 뼈를 잘 지탱을 못해주고 뼈랑 뼈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불안정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뼈가 위에 있는 뼈가 아랫뼈보다 앞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진단으로 전방 전이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디스크가 앞쪽에서 척추를 잘 지탱을 못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앞쪽에서 지탱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뒤쪽에서 지탱을 해줘야 되는 이 인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지속이 되면은 이 인대가 이제 퇴행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아서 그 퇴행되는 그 형태가 바로 이 두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경이 원래는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퇴행이 되면은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관절도 뼈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인대도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서 결국 인대가 앞뒤로 졸리게 되면서 척추 협착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결국 협착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꺼워진 인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 밖에 디스크가 퇴행이 돼서 이제 뒤로 튀어나왔달지 아니면은 뼈 자체가 이렇게 어긋났달지 다른 관절들이 이제 공간 안으로 자라 들어가서 신경을 눌리게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결국 협착증이라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